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대문구가 경의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주민 서명을 받아 최근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서대문구는 이를 토대로 이번 주 내 서울시에 관련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대문구가 추진 중인 경의선 지하화 사업. 경의선 서울역에서 가저역까지 5.8km 구간을 지하화해 주거 거점과 메디컬 거점, 그리고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이화여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선도사업 지역에 저희 경의선 철도가 반드시 채택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주민 서명 운동도 한 달여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순 수치로 따졌을 때 서대문구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열망을 나타내는 방증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자체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1.02로 나타났다며 사업성 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5일자 기준으로 9만 7천 명이었으니까 지금 집계를 해보면 10만 명은 충분히 넘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나온 거를 세밀하게 봐서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한 곳을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힘을 많이 실어서 계획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는 주민서명부와 용역 결과를 담은 관련 제안서를 이번 주 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시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각 자치구별 지하화 사업을 검토해 이 중 일부를 국토부에 건의하게 되고 국토부는 올해 12월 최종 선도사업 2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게 되면은 종합계획으로 선정됐을 때보다 1년 정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도사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성헌 구청장의 최대 공약이기도 한 경의선 지하화 사업. 막대한 사업 예산이 필요한 탓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역 내 반응도 있었지만 사업 추진 초기 상황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추가 분담금 탓에 갈등을 겪는 재개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성북구 안암 2구역도 그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성북구 안암동 3가 일대 안암 2구역입니다. 이곳은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가 한때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추가 분담금 요구. 시공사는 공사비 상승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 등 조합원 입주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성북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시공사, 공무원 등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겁니다. 위원회는 이견을 줄이기 위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상호 검토했습니다. 간극은 좁혀졌고 결국 조합은 지난 22일 총회를 열어 사업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수용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긴급히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상호 간의 의견을 최대한 접근을 해서 1차례, 2차례, 3차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런 양보우선을 찾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도 큰 몫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해 결국 협상을 타결시켰습니다. 코디네이터 제도는 저희가 도시 행정 분야나 아니면 법률, 아니면 도시 정비, 도시 계획 건축 이렇게 각 분야별 전문가 풀을 가지고 있고요. 공사비 분쟁이 조금 작년부터 좀 특화돼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해서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암 2구역은 현재 조합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한 장위 4구역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상암동 롯데몰 조성 사업은 마포 주민들의 수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사업 진전이 없는 가운데 최근 롯데 측과 마포구청이 당분간 롯데몰 용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향후 2년 내 착공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의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상암동 롯데몰 조성 사업.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1972억 원의 2만여 제곱미터 용지를 매입했고 당초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10년 넘게 사업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용지를 당분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청과 롯데쇼핑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한 건 롯데 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허가 과정을 고려했을 때 2년 내 착공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청 측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 수요와 DMC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공영주차장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롯데몰 착공을 시작하면 곧바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강남구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서울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자치구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자치구 재원인 재산세 중 절반을 서울시가 걷어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과세 규모가 큰 자치구는 불리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여전한 상황.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최근 투기까지 설치해 공동과세 비율 상향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재산세는 주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서울시의 도시 계획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 덕분입니다. 강남권의 발전은 60년대 논밭이었던 땅을 개발하고 지하철, 도로 등 인프라를 설치하고 강남권의 주민이 잘해서 집값이 높은 겁니까? 강남권의 재산세가 강남 주민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 같은 움직임에 강남구의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의회의 움직임을 자치구 재정자리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특위 구성을 통해 맞선다는 전략입니다.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10% 상향된다면 우리 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의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 시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예정에 있어 우리 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변화가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의회에서 추진되고 여기에 더해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도 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입니다.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재산세를 더 많이 교부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각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여 자생력을 떨어뜨려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놓고 자치구별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 불균형 해소와 자치권 강화라는 이 두 가지 양립이 쉽지 않은 의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최근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 많고 어린이가 적은 종로구의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로복지재단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특히 종로구는 서울의 자치구 중 고령 인구 대비 독거노인 수가 가장 많은 반면 출산율은 늘 순위표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종로구에선 지역 내 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지난 4일 종로복지재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법인 설립 허가와 법인 등기 완료 후 재단 근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오늘 종로복지재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종로복지재단은 구청 별관 7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총 20명의 직원이 3개 팀 체제로 운영되며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와 복지 안전망 구축, 복지 인프라 확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재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민간이 함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종로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재단의 키는 김동열 초대 이사장이 잡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출범사에서 나부터 지역 복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매달 1,000만 원씩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힌 한편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종로복지재단의 출범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굳은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재단 출범으로 종로구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성북구가 올 첫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1,047억 원 규모인데요. 취약계층 돌봄과 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2024년 성북구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1,047억 원입니다. 성북구 의회로부터 확정받은 기정 예산은 1조 49억 원. 추경 예산까지 더해질 경우 성북구의 올 최종 예산은 1조 1,096억 원 규모입니다.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49억 원 대비 1,047억 원이 증가한 1조 1,096억 원으로 일반 회계에서 1,043억 원, 특별회계에서 4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교육국에 18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총 26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됩니다. 문화시설 건립사업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 등에도 예산을 증액합니다. 기름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성북구 국립미술관 조성사업, 그리고 방범 시스템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시설물 관리 등 주민의 공기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최근 노원구청은 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질식소화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질식소화포는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원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원 근거가 모두 마련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식소화포. 차량에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은 초기 상황에 사용하면 주변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것도 막고 질식소화포가 산소를 차단하여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급하게 단지별로 질식소화포를 빨리 하나씩 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노원구의회에서 질식소화포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번 조례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시행일을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노원구에선 가능하면 9월 안으로 질식소화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한 개씩 분배되며 투입되는 예산은 약 4억 원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제1회 동물가족 행복 페스타를 10월 5일과 6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반려견과 함께 걷는 동행런과 특정 품종과 혈통을 가리는 도그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행동 상담,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축제를 채울 예정입니다. 성동구가 올해 안으로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흡연부스는 음압장치를 통해 담배 연기가 부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공기정화 시설과 담배꽁초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동구는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흡연부스 10곳을 설치했고 그 결과 간접 흡연 민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스마트 흡연부스를 4개 더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개관한 중구 어르신 헬스케어의 만족도가 94%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3주간 이곳의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 5점 만점에서 4.6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는 1층과 2층에 각각 남성과 여성 목욕탕이 3층에는 스마트 헬스기구가 설치된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올 1월부터 7월까지 목욕탕은 1만 명 이상, 그리고 건강증진실은 3,4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